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역전의 용사들은 설 특집으로 아주 독특하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방송 시간이 저녁 8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인데 설 연휴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진짜 설 연휴 쉬지 말고 열심히 한번 대한민국에서 해보자 해가지고요. 4시부터 계속해서 생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라이브 생방입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생방 맞아요? 라이브 맞아요? 실시간 맞아요? 이러는 건데요. 당연히 생방 맞고요. 제가 가정을 버리고 저기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네 분의 패널들이 오늘 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역전의 용사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안양 만안구입니다. 안양 만안구. 네, 안양 만안구 지역구 의원님들, 저기 지역구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 이쪽을 보면 안 되고요. 요걸 요 보고 카메라 하세요. 보시고. 예, 아까 손을 잘못 흔드셨어요. 이번 설 연휴에 확실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네. 윤석열 구속! 이상 좋은 선물 없잖아요. 네. 역전의 용사들 그 선물을 매개로 확실하게 한번 용사들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듣고요, 좋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요, 안양 만안구는 몇 분이나 지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 한 26만, 7만 27만 사이. 예, 그 그렇습니다. 정도. 예. 그럼 다들 이제 고향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오시는 분들도 그러긴 계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우리 최강철 오늘 함께해 주신 네. 회동포께서는 미국에서 안양 만안구로 오신 안양 만안구 주민입니다. 아, 원래 그러시구나. 제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고등학교 선후배고요. 어허. 예, 자랑스러운 안양 만안구의 좋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최강철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모셨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스픽스 동지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여기 보시고 하십시오. 카메라. 예, 네. 미주 민주참여 포럼 코리안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 KPEC 대표 최광철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깨어있는 함께하는 동포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 연방위에 우리를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조국이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과 또 국회에서 힘을 쓰셔서 우리 조국에 너무나 소중하게 일궈온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다시 탄력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네. 그러나 끝까지 함께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전기한 대표님이 곳곳에 숨어 계시는 훌륭한 평론가들을 이렇게 잘 뽑아내시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데요. 전기한 평론가님이 모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우선 인사하시고 어떻게 해서 모시겠는지 좀 설명 드려볼까요? 최광철 회장님은 인사 먼저 하세요. 예, 여러분 스픽스 이렇게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님, 네. 강님, 최재만님, 강현주님, 여유당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명절에도 스픽스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천군만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요. 생각하고요. 최강철 회장님은 지난번에 미국 대선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트럼프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거다. 카멀라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일관되게 트럼프가 이기게 돼 있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트럼프가 이긴다는 전제로 한국은 대외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잘 봐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인터뷰를 저희들이 한 3차례 정도 했는데요.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제가 연락을 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스픽스에 나와야 한다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섭외력 짱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 안양 만안구에서 본 적이 없고요. 예. 광화문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날 연락도 없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우리 예. 석수 3동이 안양 만안구예요?
안양 만화구입니다. 네. 석수삼동이 충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M 지금 들어오신 박도리님께서 분이 석수삼동 충운부 이러시고요. 네, 최재만님께서 강덕구 화이팅 하시고요. 평화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 해주셨는데 강386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 묵은채증이 내려갔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최강철을 연호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우리 스픽스 독자들, 이 시청자들의 수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또 진짜 연예인의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아, 펄펄 날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 스픽스 덕분이죠. 맞습니다. 스피스 덕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또 최강철 대표님을 이렇게 직접 뵌 건 처음이거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고요. 또 이제 저희 마포갑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설 연휴 동안 그 공덕동이라든지 용광동 도화동에 맛집도 많으니까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경제 활성화에도 좀 같이 힘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맨날 궁금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떨어진 지역구, 예를 들면 마포갑 네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플랜카드는 자기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요. 하는 거예요? 서울시당에서 저희가 아. 이제 지역위원회는 있지만 그 지구당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그 돈을 내려줍니다. 많이 안 주죠. 그래도 플래카드 붙일 정도는 돼요. 그렇게 네. 돼요? 네. 뭐 아니, 많지는 않고. 네. 왜냐면 요즘 하도 자유통일당이랑 국민의힘에서 막 공격적인 맞아요. 플랜카드가 붙는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금 너무 점잖고 네. 실제 지역구 위원장님 계시는 곳은 지역위원장님 계시는 곳은 조금 덜 붙인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좀 덜 붙이는 그렇죠. 편인 현역 것 같아요. 국회의원 옆에 계시는데 네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은요. 누구보다 원외위원장인데도 현역위원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열차게 윤석열 정권 그냥 깨부시기 위해서 네. 거리에서 광화문에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스픽스 포함해서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잘 전달해서 윤석열 구속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지은 위원장 화이팅! 근데 강덕구 의원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옛날에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뭔가 파이팅이 넘치시네. 스피스 몇 번 나오시더니. 아니 명절 연휴에 어쨌든 좀 이렇게 활기차게 해주시니까 네, 정말로 좋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일단 구속 기소가 참 저도 이제 안심도 많이 되지만 강덕구 의원님 얼굴에도 정말로 이제 국민들이 해냈다라는 것을 그대로 좀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은 노영희 변호사님 포함해서 그야말로 목소리를 내주시는 빅스피커 분들이 계셨지만 누가 뭐래도 광화문에서 그 더울 때 그 눈 오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윤석열 구속된 거죠. 저는 역사가 그야말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들 하지만 결국은 되돌아보면 시민이 만들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다라는 믿음 갖고 여기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충건 하늘의원님께서 스픽스 모든 분들 새해에는 부자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전재현님 마포 아이유 파이팅.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이지은 위원장은 마포 아이유라고 또 별명이 또 새로 붙었었죠. 아이언맨님 어제 간만에 푹 잤습니다. 네, 정말 저도 많이 잤고요. 많은 분들 그러셨을 것 같고요. 산타님, 이지은 위원장님 매일매일 다니시는 거 봅니다. 짝짝짝짝. 배윤경님도 박은정 위원님과 이지은 위원장님 응원드립니다 이러셨고요. 이지은 변호사님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군요. 근데 이 와중에 연하시영 아빠님께서 부산경찰이 부산 소녀상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검찰을 송치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는데 아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안타깝지만 또 앞으로도 결국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많은 분들 우리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상화되는 대한민국을 외치면 또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된다. 이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도 버렸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버렸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검찰총장인 심우정 씨 손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우리 정계한 대표님? 결국 민심을 거스를 수 없었다. 저는 법치라는 표현을 써서 검찰이 법에 따라서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본인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명분을 만들었느냐.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법치였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안 했을 테고 심우정이 마지막에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라도 저들은 변심할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행동까지 결행할 수 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아마도 엄청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매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냐. 이거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 제대로 세우고는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걸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한 점검 검찰개혁의 완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지금은 던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나요? 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구나. 부산 소녀회상 집회한 분들 경찰이 연행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을 갈아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검장들 회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한 모습 보였지만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큰 틀에서 입장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바뀐 것처럼 보였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권력 개체기에 보이는 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되고요. 여론의 흐름 그리고 또 현재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제도권 안에서의 싸움들이 어떻게 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검찰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예를 들면 법리적 판단과 그리고 지검장 회의라는 검사장 회의라는 그런 명분 속에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지만 저는 좀 더 검찰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죠. 결국 공소장을 쥐고 있는 건 검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 검찰의 모습을 예의주시하지만 공소장을 얘네들 이 검찰들이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변호사실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분명한 입장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싸우고 그리고 때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야지 저는 승리의 그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달리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이러셨고요. 스며들고님도 검찰 못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혜정님도 검찰 못 믿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확실히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못 믿는다 그러지? 섭섭할 만도 합니다만은 이게 바로 현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대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판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좀 거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서 한마디 네네. 애드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한국의 검찰의 모습을 미국도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 있을 거라는 거를 한국 검찰이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2023년 4월 26일 날 폴리티코라는 미국 정치 매체에 중요한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윤석열한테 검찰권을 이용하는 걸 배우라는 중요한 기사가 나와요. 그래요? 그 이후에 7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4개 중대 범죄에 91개 항목에 기소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저께 취임할 때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발언에서 검찰권의 정치 무기화, 야당 정적 죽이기를 시도한 정치 무기화, 웨퍼나이즈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검찰도 단순하게 이 이슈가 한국 내에서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중대한 이슈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구속영장 연장이 기각되었을 때 정말 검찰청에서는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할 때 윤석열을 살릴 것인가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제 풀어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그들이 더 이제 논의를 많이 한 거는 더 이상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개청 이후에 검찰청 개청 이후에
보안 수사가 인정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어떤 피의자가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이거보다도 자신의 권한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런 거에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은 윤석열을 살려도 자기 권한을 위해서 살리는 거고 죽여도 자기 권한을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때에도 보안 수사 이거를 자기들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거를 절대 양보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자기들 수사권이 줄어들더라도 경찰에서 수사 다 한 다음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20일까지는 뭐 구속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불구속할 때는 정말 3년, 4년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보안 수사권을 절대 양보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판사가 니네 공수처가 온 거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기소하려면 기소하고 빨리 결정해라 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 발칵 뒤집혔을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고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저는 불구속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불구속했다가는 정말 검찰청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못했을 거고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수사해서 기소를 했던 김용현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제 수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지호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다 그냥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 했는데 윤석열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수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논리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구속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속 기소를 한 거지. 이 지금 보안 수사권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공수처가 생각보다 먼저 빨리 넘겼잖아요. 넘길 때 검찰이 그랬어요. 어차피 니네한테는 윤석열 씨가 수사받으러 오지 않고 니네 가지고 있어봤자 모양새만 빠지니까 빨리 넘겨라. 그럼 우리가 니네 수사 제대로 하나도 못한 거 우리가 다 수사 제대로 해가지고 열을 더 받아가지고 열 한 5일, 15일 정도 우리가 수사 다 보완해가지고 정리해서 아주 멋지게 공소 제기 한번 해볼게. 이래가지고 사실은 공소처를 조금 무시하면서 받아온 게 있거든요. 먼저. 그래서 당연히 구속 기소는 전제로 처음엔 했고 당연히 우리가 수사를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 어머나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법원에서 이걸 안 들어주고 자기네를 완전히 그냥 기소청으로만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일단 공수처에도 낯이 안 섰지만 자기네들끼리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법원이 좀 미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일을 다 적어가지고 니네도 옛날에 이렇게 다 오케이 해줬던 건데 이건 안 해줘? 이러면서 다시 한번 올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까지 올렸을 때만 해도 당연히 얘네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이 빠졌고 여기에서 그럼 좋아 열받으니까 공수처가 수사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기소도 엉터리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처음에 했고 또 하나는 불구속시켜가지고 이제 난리 치게 난 다음에 윤석열하고 한번 딜을 쳐가지고 윤석열이 우리가 보라 그러면 한번 오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고 역시 수사는 검찰이 해야 돼.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보여줘서 검찰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조직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좀 자기네들끼리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봤자 윤석열이 지금 그 타임이 아니다. 윤석열이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해봤자 소용없고 우리만 더 바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 검찰의 그 특수본에서도 그렇게 위험한 일을 지금 할 필요가 없고 빨리 넘기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이제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2시간 40분 정도 회의하다가 결국 어제 늦게서야 기소를 이제 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제 행동을 우리가 꼭 따져봐야 한다. 자, 이 사람은 윤석열이 잘못한 거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도 무조건 봐주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인은 헌정 파괴 또는 법치 파괴하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다가 어제 이 순간에 갑자기 심우정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명부 만들어서 구속 기소했는데 왜 이 사람은 그럼 평소에 자기가 주장했던 용기, 결기 그리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서 당당한 모습 왜 포기했느냐. 반성도 없이 저렇게 꺾어지는 것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듯한 이런 것이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 사람은 뭐냐. 그럼 지 목숨 걸고 윤석열을 지키든지 아니면 국민 앞에서 반성을 하든지 이거 없이 그냥 스물스물 헛떨어지면 자 지금부터 눈치 보고 있다가 민심에 따라서 수사할게요. 달라는 놈 죽여줄게요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기관의 책임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아보려고 죽일 놈들 찾아서 죽이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보복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앞장서겠다고 이들이 지금 이제 고개를 쳐들고 마치 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일체 일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은 자의 대표가 어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강덕구 의원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관찰하고 추적해야 한다. 무조건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지가 네. 당당하다고 외치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제일 이상한 게 바로 김성원이 풀어줬었던 게 제일 이상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호처에 있는 간부들이 되게 잘난 척하면서 니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 치는 게 더 이상했었죠. 근데 그게 바로 검찰하고 윤석열 간의 저는 모종의 딜을 통해서 공수처 물맥이고 우리가 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조직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저는 자기네들끼리의 뭔가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작전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를 법원이 딱 2번이나 커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검찰이 매우 놀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흐트러졌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3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것이고 그때 심우정이 이제는 김건희 것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윤석열하고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해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윤석열은 자기가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렸고 다 이제 소용이 없어졌고 자기가 키워준 사람 혹은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게 결국은 배신자 당했고 예를 들면은 최상목도 뭐 자기를 배신 안 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헌재 재판관 2명 올려줌으로써 배신을 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심우정도 자기를 그냥 구속 기소해줌으로써 결국은 또 자기를 배신한 거거든요. 이제 자기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아마 모슬에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거는 어쨌거나 명분을 얻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검찰의 입장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게 증거가 충분하고 그리고 그 증거 속에서 김용현 포함해서 다 구속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은 2가지 입장입니다. 검찰총장 입장과 조직의 총수 입장과 개인 심우정 입장 속에서 고민하면서 결국 검찰도 살리고 그리고 본인도 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2월 3일 날 우리 마 헌법재판관이 정리가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재판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그 과정을 거치면 좀 더 그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 기득권 세력들이 최상목까지 무너질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말씀하세요. 어찌 됐든 우리가 검찰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아주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수처를 3류 수사기관 취급을 하면서 그랬죠. 아주 빛나려고 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특검이랑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탄핵 심판하고 또 이제 어쨌든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거 잘 지켜보면 될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공소 유지가 무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좀 잘할 수 있도록 잘한대요. 옆에서 계속 이런 잘하겠다 맞습니다. 저는 아주 지켜봐야 중요한 됩니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겠다고 또 다짐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알린 게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이건 이제 경찰에서 얘기한 하고 저기 박세현 지검장 고검장 얘기 나온 게 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1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수부는 공수처로부터 1월 23일 날 내란 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피의 사건을 송부받고 1월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부는 공소 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25년 1월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부는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직권남용 부분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수부는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당 변경 없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했는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에서 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 공수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 얘기를 사실은 명확하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요 언론들, 네, 뭐 해외 어떻습니까? 주요 언론들이 대거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윤석열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완전한 입장이고 네. 거기서 또 한편으로 또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그 법 체계의 탄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쪽 한국의 좀 극우 세력들 일부 뭐 국힘당이나 또 정광훈 목사나 일부의 극렬 극우 세력이 주장하듯이 트럼프가 윤석열을 편을 들고 도와주러 오지 않느냐 이거는 완전히 좀 환상인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윤석열이 만든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친위 구테타 내란 행동하고 2021년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폭력 사태랑 등치시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아주 기분 나쁜 형태.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 측근 그 누구도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이제 뭐 535명의 중에서 유일한 연방의원 하나인 영김 의원이 약간 한국의 이 극우 세력의 편을 드는 유일한 발언 하나예요.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수십 명의 연방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한국 국민과 국회와 함께하겠다는 성명서를 냈고 또 그때 브래드 셔먼 의원은 12월 6일 날 하원 본회의 플로어에서 아주 강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한국 윤석열 쿠데타 세력이 모의했던 부분에서 강한 경고를 날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방 의원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체된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네.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요.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편이다라고 하는 극우 보수 쪽에 잘못된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만 하면은 자기네가 뭔가 살아날 것처럼 자꾸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예. 지금 망신당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오히려 완전히 더 손절을 더 세게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31일 날 이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전 대표? 최상목이 이제 뭐 내란 특검도 있고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이제 그것도 정리를 있고. 해야 되는데 네. 뭐 결국 저는 꺾인다고 보고 여기서 보니 버틸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 그러면 검찰의 이제 구속 기소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있느냐? 최상목도 이미 끝이 났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했던 행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따져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어저께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극우 진영이 구속 기소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네. 자, 이거 한동훈 때문에 어제 구속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때문에 구속 기소를 했고 검찰 내에서 한동훈 파가 이제 드디어 장악을 했다. 요런 이제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흐름은 자, 민주당이 공작을 해서 민주당 저 국회의원님 잘 들으십시오. 민주당이 공작을 해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조직으로 바꿔버렸다는 그게 거예요. 국민의힘당 입장입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입장은 형사사법 체계가 대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했고 극우 채널들이 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공작을 해서 이제 검찰을 장악해버렸다. 심우정도 여기에 이미 굴복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 이번 대선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저들에게 가지는 않겠구나.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도 불진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거나 한동훈의 뭔가 꼼수에 의해서 검찰 조직이 움직였다는 정도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거냐. 게임이 끝나더라도 한 7대3 어떻게 잘하면 6대4로도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8대2, 9대1로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걸 이제 느끼면서 아 이게 모든 사람이 이제는 방할 수가 없다. 최상목도 똑같다. 최상목 아닌 어떤 장관도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변호하거나 결국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 장관 대행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 김서구 차관이 27기예요, 연수원. 27기 한동훈 장관하고 같은 기수이고요. 사실은 이제 검찰에는 윤석열 라인하고 한동훈 라인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사실 한동훈 라인은 원래 없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윤석열이 하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걸 보고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차라리 새로운 보수 쪽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내에서 내부 움직임은 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씨 구속 기소되기 며칠 전부터 좀 움직였어요. 진종호 씨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나간다, 우리 좀 모이자 해가지고 좀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고 아 한동훈 이제 움직이는구나, 결국 조기 대선으로 가는구나, 윤석열 어떻게 되게 뻔히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정기환 대표 하는 말이 아마 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이거 라이브예요, 녹방이에요, 뭐 자꾸 물어보시는데 설 연휴 특집 생방입니다. 저희 지금 전부 다 각자의 장소에 있다가 모여가지고 여기 4시부터 방송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5,000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한 3,000분밖에 안 되니까. 만- 저는 전 대표님이랑 약간 좀 입장이 달라요? 다릅니다. 네. 우리 전 대표님은 뭐 한동훈 라인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라인의 넘버원이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원래 그랬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참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자기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기간이 얼마 안 됐고요. 여전히 예를 들면 한동훈은 윤석열 라인 입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 독자적으로 힘을 키우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애매모호한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라인이 장악했다 이런 말 동의하지 않고요. 두 번째, 민주당이 검찰을 장악했다 이 말은 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 큰 틀의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이 또 아니면 범민주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첫 번째가 검찰개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거는 뭐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의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민주당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은 시부정 총장 포함해서 눈치 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입장 정리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 지키면서 더 세게 싸울 부분이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유지라는 부분에서 검찰에 일정 정도 견인하면서 또 나름대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한다 큰 틀에서. 그러나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의 우리 원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뭐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여당에서 이제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 그다음 특히 극우에서는 뭐 이 검찰이 이재명에게 다 이렇게 저기가 되었다고 동화가 되었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런 예,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자기 극우 세력이 세력들을 있잖아요. 끌어모으려고 네. 이런 또 거짓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을 못 믿으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을까요? 전혀 가지 그런 건 않고. 전혀 없어요? 전혀 못 가죠.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뭐 특정 지역을 내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팜플렛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요런 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걸 돌리면서 이제 어제 윤석열 구속 기소돼서 대한민국 공산화는 시간 문제다. 공산화를 막아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투표 행위를 할 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든 반대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에서 자 그러면 코인팔이를 한다. 극우 유튜버 준동이 너무 심하다. 뭐 다 떠나가지고 국힘이든 또는 지금 극우 세력들이 나서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자신의 정당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큰일 났다. 대한민국 공산화된다. 야 이게 이제 종북 좌파한테 검찰이 아예 포섭이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윤석열 구속 기소는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범법이 너무 많구나. 내란에 해당하는구나. 헌법을 위반하고 탄핵이 되는구나.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과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이들을 극소수 세력을 결집시켜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할 텐데 그 이익이 뭐냐? 정권 획득이라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정당 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익되는 것 더 심하게 하면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계속 기부 행위를 많이 하도록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보고는 끝났구나. 아니 회생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잠깐만요. 네. 이런 상황에서 더 황당한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은정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사 측에서 고발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질문 지금 하셨어요. 이 뉴스 관련해 가지고는 그 김영현 측 변호사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배 지금 현재 소장 대행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김 전 장관에게 그때 증언을 국회 측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문 대행이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이 앞에서 했던 그 증언의 신빙성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그러지 말고 증언에 답을 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네가 답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답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실책이었고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행이 김 전 장관에게 재판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해악을 고지했고 직무권한을 남용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이 증언을 했는데 그래서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러면서 협박, 직권남용, 강요죄 등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이 사람은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세 명의 재판관들 이미선, 그다음에 김영두, 문형배 이 소장에 대해서 좌익빨갱이 재판관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욕을 하고 막 비난하는 그런 지금 행위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 게 네. 왜냐면 그 상황에서 이제 김용현 증인이 진술을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문 대행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지만 또 국회 측 대리인에게는 또 신문권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 신문을 하면 당신이 진술을 안 하겠으면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일단 듣고 네가 안 하겠으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대답을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봤더니 자기가 술술 자백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유승수 변호사인가요? 변호사, 예. 그 변호사는 그날 그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극우 집회에 가서 집회 가가지고 좌익빨갱이라 그러고 뭐 벌써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탄핵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는 등 이런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변호사인 맞아요. 거죠. 지훈 이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형배 재판관이 선택은 본인이 하라고 말했고 네, 맞아요. 분명히 네. 그래도 본인은 안 한다라고 했고 거기서 끝났는데 네. 본인이 휴정 시간에 윤석열 변호사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제 증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적인 답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스스로 지금 더맨더머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마 잘못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저는 벌어졌어요. 예. 이번 이 12.3 친위 쿠데타 사건하고 그 네.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정말 막말을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정말 쌍욕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게 가장 큰 충격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듣기에는 아주 놀라운 게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이런 탄핵 국면에서도 이 쿠데타 국면에서도
여와 야가 그 지지율이 비슷하다라고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건 차차하더라도 그 정강훈 목사랑 몇몇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윤석열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50%, 60%가 간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지금 한국의 여론들은 여론조사 기관은 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정이 없으니까 탄핵 이후에는 국정조사 지지율을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에서 중요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모닝 컨설트라고 아시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해외의 그 정상들의 지지율을 그 보여주는 저기 보시면은 나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꼴찌에 있다가 네. 이게 요번 1월 9일에 한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그 정강훈이나 이게 극우 쪽에서 주장한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다. 그러면서 더 많은 그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전성동을 하는데 보시면 19%고 긍정이 부정이 74%입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행해진 조사인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러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근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런 것도 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MBS나 갤럽 이런 데서 마치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중요하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측의 그 극렬 지지자들이 내보내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지하니까 중요한 건 중도층이거든요. 네. 근데 MBS랑 갤럽 이런 데를 분석을 해보니까 경향신문에서 나온 분석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응답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도층들의 조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2배가 야당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요. 중도층 대상으로 했고 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객관적입니다. 야당이 한 2배 정도 더 높게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강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수가 아니고요. 수구입니다. 네, 수구, 예, 구구. 그냥, 네, 보수, 그냥 보수와 구구를 같이 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한국의 정강훈과 정강훈 아류의 그 구구 집단을 한 몇 프로 정도를 봐야 되냐. 어떤 분들은 한 5% 정도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한 15%에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수구, 이 구구 세력들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그래서 김문수가 이번에 뭐 대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1위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오케이인데 그러면 저 국민의힘 쪽에서 예를 들면 김문수를 대선 후보까지 생각하냐?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꼭 논쟁을 하자고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것을 입장을 한번 지켜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민주 진영이다, 진보 진영이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다 한꺼번에 몰아서 자 종북 주사파다, 전체주의 세력이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평론하는 사람, 뭐 가깝게는 서정욱 변호사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야 우리 논쟁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서 변호사를 자주 만나서 잘 아는데. 내가 정말로 종북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과 연계돼 있다 또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논쟁해야 한다. 왜 제가 이 위험을 대선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5% 15%이던 이 극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준동하는 거를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논리는 노영희 공산주의자, 자 강덕구 의원 공산 종북 좌파, 이지연 정말로 빨갱이. 위원장조차도 빨갱이잖아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이들은 이렇게 신앙처럼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다. 스픽스에 나와서 논쟁하자. 내가 종북 좌파인 걸 너가 입증해라. 당신이 극우고 얼마나 편향된 거 내가 입증할게. 네. 라고 해서 논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혹시 이들이 더욱더 극단화되어서 일본의 적군파가 된다거나 특정 종교에 완전 미쳐가지고 테러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특히 20대 30대 애들이 저기 가가지고 법원 앞에서 폭동 일으키는 걸 보면 테러였죠,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들과 정말로 논쟁해야 돼. 아 저런 놈들 대한민국 있을 수 있어. 표현의 자유로 우리가 그냥 허용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논쟁해야 된다. 너희들이 왜 극우고 극단적 세력인지, 우리가 왜 종북이
주사파가 공산주의자가 아닌지를 논쟁을 하자고 저는 좀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지금 막 신경 쓸 필요도 더 이상 이제 없다. 그런 것들을 받아줄 필요도 더 이상 없다.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국민의힘에서도 스스로들 다 손절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분위기를 정리하고 대선 체제로 돌아가면 중도를 잡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아주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소위 뭐 극우 유튜버들한테 선물 보냈다고 해서 뭐 이슈가 되고 그러긴 했지만 저는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이 설 연휴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그렇죠. 거냐. 이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왜냐면 쌓아놓은 거를 다시 어떻게 왜냐면 회수하냐 이게 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요. 정권 지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입장에서 메시지 전환이라든지 그 시점을 어떻게 언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정권 연장 지키기 위한 후보 이런 부분까지 큰 틀에서 고민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윤석열과 손절 언제 극우 쪽과 손절 언제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전 그래서- 대표님 말씀에 저도 하나 참 네. 제가 보태고 싶은데 우리 그 서부지법 거기 난동 사건에 20, 30대가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20, 30대 제가 아는 20, 30대 남성들 정말 정의롭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관심 갖고 함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특정 목적을 갖고 지시를 받고 한 특정 종교의 광신도에 전이되지 절대 20, 30대 청년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20, 30대 청년들은 친이 기테타 이 내란을 반대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렇죠. 그러나 네. 20, 30대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예. 이런 거에 대한 큰 틀의 고민도 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산타님께서 이지은 변호사님 스펙스에 너무 잘 맞으십니다. 고정을 기원합니다. 예, 여러 패널들과 케미도 너무 잘 맞으시고 원내보다 더 적극적인 진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셔서 지역에 좋은 반향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혹시 본인 그 공산주의자예요? 아니요. 아니 중국 좌파예요? 아니 공직에 경찰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하세요? 참네요. 너무 그러니까 전혀 감이 안 와요. 왜냐면 네. 우리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97학번이거든요. 네. 공산주의 이런 그 표현을 들어 종북 좌파 이런 표현과는 굉장히 좀 거리감이 그렇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저는 참고로 감이 안 대표적인 오죠. 거로 그 안타깝지만 미국에 4명의 우리 연방 하원이 있었어요. 네. 이번엔 앤디 김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이 되면서 이제 3명의 이제 우리 한국인이 하원이 남았는데 한 분이 공화당 의원이 있어요. 지금 한국 대사로 발령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미셸 스틸박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남편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분이 안타깝게 그렇게 이념적인 선거운동을 했어요. 미셸 스틸박이라는 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전에 나왔던 하버드 나오고 소령 출신의 그 대만계 미국인을 빨갱이에서 성공을 했어요. 저번에. 근데 이번에는 베트남계 후보가 나왔는데 베트남계는 보트피플이에요. 공산주의가 싫어서 미국으로 네. 이 건너온 사람들한테 빨갱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념, 이 색깔론 이런 거로 선거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네. 그거 꼭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우리 예. 이지은 변호사님 97학번 미안합니다. 예, 네. 97학번이라 하셨죠. 근데 우리 최강철 예. 의원님이랑 평론가하고, 저희 예. 연배 80년대 초중반 초반, 연배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암울한 시대였고요. 그리고 전두환 군사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들의 모든 걸 던지고 네. 했던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잠시 북한사에 대한 고민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랬죠. 예. 99%다 돌아왔고요. 그리고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에 한 명도 없어요. 맞습니다. 자신 있게 누구 한 명 짚으면 제가 다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기현 대표가 자기한테 그런 말하는 게 억울해서 저러는 거죠. 자기 절대 아니 안 그러니까 그러는데. 제가 대구에서 이제 그 시민들을 만나거나 스픽스를 보는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 스픽스 보시면 불편할 건데 좌파라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좌우입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아닙니까라고 단호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 시민의식이 대단한 걸 느끼는데 윤석열이 지금 구속되는 과정에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변호인이 하는 행태나 모습이 최소한 지가 탄핵이 되든 구속이 되든 무슨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는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가지고 좌파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게 무슨 법조인 출신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강덕구 의원이나 예를 들어 최강재 회장님 같이 저희들 선배분들이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그때 살았으면 100% 저는 독재 앞잡이로 했지 절대로 자기 목숨 걸고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좌파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한 사람들이 왜 국가를 이런 식으로 지가 지 맘대로 정말로 희비극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네. 최소한 대통령이 감옥 가서 잡혀가서 영원히 영구 격리가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뭔가 좀 생산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화두는 한 개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쓰레기처럼 놀고 있고 논쟁도 되지 않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종교의 특정 종교 집단의 사입이 그 정말로 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든 이 행위의 제일 앞장을 서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네. 한탄을 하면서 말씀을 네, 드립니다. 리드 112님께서 20, 30대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세대에 다 불량품을 나올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맙시다 했고요. 도잇 베스트님께서 또 역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 주제 꼭 해야 됩니다. 대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결국 저는 윤석열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대선으로의 이 신호탄이 쏘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기 대선은 뭐 불가피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과 또 진보 야당이나 다른 당들에서는 혹은 뭐 정당이 아닌 다른 무소속 분들은 어떻게 대선을 치러야 될 것인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구와 국힘의 대선 대응은 무엇인지 한번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구구와 국힘의 대선 대응.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이번 명절에는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대통령 차기 대권 누가 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거고요.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야 국힘에는 누가 후보 나오겠느냐 이런 건데 저는 첫 번째로 국힘이 내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다들 네. 말씀하셨지만 윤석열과 관계 정리 어떻게 할 거냐. 극우들의 준동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힘이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7대3, 6대4가 아니라 그냥 9대1로 지더라도 김문수를 차기 정치 지도자로 만들자라고 선택하든지 이것은 국힘이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될 만한 후보를 찾을 것인데 그 사람으로 보면 결국 지금 오세훈이든 아니면은 한동훈이든 아니면 유승민이든 뭐 그리 가면 각각 좀 다르긴 한데 새로운 사람을 좀 찾아가지고 보수 내에서 뭔가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시도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힘의 태도나 상황으로 봐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제가 이상한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은 벌써 2번이나 탄핵이 되는 대통령을 내놓은 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원래 국회의원들도 자기네들이 그 국회의원의 그 지역구를 보궐선거 구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후보 안 지고 후보를 안 낸다고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에 책임을 조금 지고 후보를 안 내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 낭만주의님께서 내란당에서 후보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도 어느 정도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강덕구 선배님 그 말씀하셨듯이 피로 눈물로 쌓아오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도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미국이 심어놓은 유일하게 거의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고 거기에 같은 당으로 있었던 여당이 국힘당이잖아요. 이게 전 두 가지로 봅니다. 국힘당 후보 낼 생각도 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국가를 위해서.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호소하는 거는
이런 당이 재집권한다? 어디 여기에서 정권 연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건 당연히 심판을 받고 혼나고 법적 처벌을 받고 그리고 야당에서 대표가 나와주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야당에서 그 정권을 잡는 게 이런 와중에서 아니 뭐 정권 교체판이 정권 연장판이 이런 게 말이가 되느냐. 그런데 의원님, 네. 달콤이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내란 상태인데도 지지율 역전 당했다는 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물어보시죠. 저는 지금 뭐 조정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조정기다. 답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응답자를 보면 보수 진보 그러면 보수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집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시적 조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흐름을 봐야 된다. 그렇지만 이 추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뭐 박근혜 탄핵 뭐 이런 거 보면 아마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권 세력들은 가장 중요한 건 집권 연장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하는 소위 말하는 그 키맨들 전략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탈당하게 만들 거냐, 출당시킬 거냐. 심지어는 전 새로운 대선 후보군들 정해지면 대선 후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명 변경 그리고 색깔 변경 포함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포장을 하기 위한 전략까지도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뭐 홍준표 몇 사람 얘기 나오지만요.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은 권력을 맛봤던 세력이고 지금도 권력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후보들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 20%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홍준표일 수 있지만 아니 홍준표 이번에 미국 가서 우리 최강철 대표님 더 아시겠지만 안에서 그냥 TV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큰 틀에 그야말로 황골탈퇴하는 전혀 내란당이라는 그런 느낌을 안 주는 새로운 포장을 좀 있으면 시작할 거다. 첫 번째가 윤석열과 손절을 언제 하냐. 그리고 그야말로 수구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벗어나냐. 그러면서 어떻게 안을 거냐 수구. 이런 부분까지. 그런 다음에 정강훈 이런 세력과 연결해서 잠잠하게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들이 이깁니까, 위원장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여러 가지 네. 생각들을 좀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빨갱이와 좌파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긴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극우들이 근데 빨갱이와 좌파는 한 60대 이상은 먹히는데 그 40, 40대는 잘 안 먹힌단 말이죠. 근데 그 극우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대들한테 먹힐 만한 게 반젠더, 반페미니즘 하고 그다음에 혐중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원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정치의 자유 측면에서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사법부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링 위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극우 세력들, 잘못된 사람들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라도 좀 해산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만이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위헌정당으로 인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제명이 됩니다.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국힘당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극우들과 손절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명태균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들도 이제 윤석열이 구속 기소가 되고 하면서 좀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요거를 검찰한테 맡겨 놓기보다는 요거를 공수처에서 갖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이 전현직 대통령 그리고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전현직 국회의원의 뭐 뇌물, 직권남용, 정치자금 수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딱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똑같이 내란죄처럼 똑같이 검찰한테 이첩 요구를 해서 공수처에서 하다가 다시 또 보내서 기소를 해라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특검으로 가면 좋겠지만 특검이 잘 통과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선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해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이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제가 한마디를 하면요. 우리나라의 큰 선거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고요.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한 60% 전후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리고 총선은 한 70%. 그리고 대선은 한 80%. 근데 지난 대선 때 그냥 제가 직자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정의당에서 후보 단일화만 됐으면 저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저쪽으로 안 갔으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다 똑같이 생각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구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구도가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 그리고 현재 국진당 다 하나가 되는 1대1 구도라는 부분 속에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 구도에 맞서는 메시지 전략 이런 부분. 근데 지금 이지은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뭐 젠더 뭐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미안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네. 좀 더 큰 틀의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건 명태균 게이트가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반드시 특검을 해서 현재 기득권 세력 포함해서 오세훈, 홍준표 다 관여돼 있잖아요. 이걸 저는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슈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국힘당이 어떤 세력인지 그리고 국힘당의 주요 후보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본질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결국 윤석열 다 아리들이고 한통속이라는 거 홍준표 포함해서 오세훈까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단순하게 권력 교체가 아니고 세력 교체해야 된다.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중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만드는 아젠다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강독구의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향 또는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상대 경쟁자가 최선의 구도, 최대의 후보 전략을 세웠다는 상황에서 그렇죠.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강덕구 의원 말씀하셨던 그런 후보들이 단일화해서 정말로 단일 후보로 보수 후보가 나왔다. 그럼 민주당은 여기서 어떻게 이길 건지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지금 탄핵이 2월 말 뭐 3월 초중순에 정해지면 2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늘 강조하듯이 능력 있는 진보. 민주당은 그러면 대한민국 끌고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는 확신, 국민적 설득,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실천력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만약 실패하지 않습니까? 2017년대 노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늘 저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재판되지 않고 중도, 보수도 정말 민주당 정부가 너무너무 잘하구나라는 평가받을 수 있는 역량을 10분 아니 100분 발휘해서라도 그걸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가장 힘든 상대를 만나서 가장 힘든 정치 구도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전략을 정말로 만들고 세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도 또 슬금슬금 나오는 이 분열의 모습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왜 0.73%로 졌는지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봐라. 결국은 저는 외부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부의 분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고 그 내부의 분열 때문에 윤석열 씨가 결국은 대통령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윤석열 씨가 탄핵되는 이 마당에
또다시 뭐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만 있냐, 이재명 가지고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내부에 또 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네. 임종석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이 훈수 두듯이 얘기한 거라든지 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라든지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됩니다. 지금은 싸워야 될 때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합해서 대한민국 어디를 나가야 되는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만 알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또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이런 것 좀 제발 피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분해야죠. 지금 내부에 총질하고 이런 세력들이 실제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세력들 집권 연장해 주는데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분들이 다음에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다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이 있다 그러면 분명하게 좀 아젠다 세팅하고요. 싸울 때 같이 가서 민주당이라는 틀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근데 민주당 문제가 있어, 이재명 대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서 답답하고 열받습니다. 지금은 네.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 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저 구구 세력들 날뛰는 거 보세요. 이 상황에서도 왜 리비아 여론조사하면 그야말로 오차범위 내에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먼저 본인들부터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김동연 지사 민주당 이름으로 공천된 거 아닌가요? 임종석 실장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 아니었나요? 근데 본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이런 건가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가 22대 때 나름대로 거의 뭐 쉬는 날 하나도 없이 싸웠고 대기했고 그리고 함께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22대 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때로는 의총에서 세게 싸우지만 우리는 결정되면 하나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분명한 입장, 윤석열 정권 탄핵하면 그리고 다음 집권을 위한 큰 틀에서 함께 고민하고 내부에서 경선에 대한 부분은 네. 각자의 몫이잖아요. 그러나 민주당 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싸워야 된다. 네. 이겁니다.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 만들고 윤석열 씨를 대통령 만드는 데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준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입을 좀 다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네. 지켜보고 있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덕구 의원님 선배님으로서 항상 존경하고 차분하시고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시대가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시대가 만드는 것 같고요. 아니, 열받잖아요. 생각해 예. 보십시오. 지금은 함께 싸우고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내부적으로 총질하냐라는 네, 겁니다. 설 연휴 네. 특집 스픽스 미안합니다. 설 역전의 연휴. 용사들 네, 오늘 월요일 4시에 역전의 용사들 시간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 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많은 의견들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다시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많이 잘 보내시고요. 네,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